그런데 결국 펜시 쪽은 힘을 잃은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열기가 식고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펜시 쪽 사업 동력도 약해졌습니다. 실제로 펜시는 여러 차례 리브랜딩과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뚜렷한 반등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넷마블 FNC의 경우 202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원화마켓 중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온 코인원에서도 거래를 종료하면서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앞서 해외 거래소 게이트에서 펜시가 상폐된 이후 국내에서는 코인원만 남아 있었는데 이마저도 거래가 중단된 겁니다. 코인 시장의 핫한 이슈를 모아서 전달하는 코인 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산업이부 윤하겸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근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 FNC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펜시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넷마블이 한때 투트랙으로 키우려 했던 블록체인 사업이 왜 갈림길에 섰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축에 무게를 둘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벨 최명령, 윤하겸입니다. 유 기자, 그 넷마블이 우리 게임사로 알고 있는데 블록체인 사업에 언제부터 뛰어든 거죠?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 자세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넷마블은 2022년 블록체인 자회사 마블엑스를 설립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2022년 가상자산 규제가 비교적 유연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마블엑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자회사 마블엑스를 통해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축 통화 역할하는 토큰 마블엑스를 상장했습니다. 당시 메타버스 열풍까지 겹치면서 넷마블 FNC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요새는 좀 시들한 면이 있어요. 네. 그 영향도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보죠. 구조를 보면 해외 법인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런 방식을 취했던 거죠? 당시 국내에서는 사행성 규제로 P2E 게임 출시가 제한되는 만큼 당시 대다수 기업들은 해외 법인을 설립해 가상자산 발행 주체로 활용했습니다. 넷마블 역시 같은 전략을 택한 건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넷마블의 마블엑스 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완전 자회사인 디지파크 싱가포르 사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P2E는 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네. 버는, 가상자산을 버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플레이 투 얼의 약자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게임입니다. 네. 그 돈은 뭐 실제 현찰이 아니고 네. 가상자산의 네, 베이스이고 토큰 베이스입니다. 그 토큰이 마블엑스였고, 자세히 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국내에도 넷마블이 100% 지분을 보유한 마블엑스 한국 법인이 존재합니다. 네. 조세회 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 가상자산 발행을 전담하면 실제 사업 운영은 국내 법인이 맡는 구조입니다. 그 조세 피처라는 게 아까 말한 버진 아일랜드이겠고요. 네. 결국 그렇게 마블엑스를 본업인 게임과 연결하겠다, 뭐 이런 전략 의도 이런 게 깔렸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게임과 토큰 경제의 결합이었습니다. 네.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을 블록체인 기반 자산으로 연결하면 이용자 보상 구조를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죠. 당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일제히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서는 사행성 규제로 P2E 게임에 대한 출시가 제한이 되면서 블록체인 사업이 좀 힘을 잃었고, 그 펜시는 어떤 흐름으로 시작됐던 프로젝트였나요? 펜시의 출발점은 넷마블 FNC의 2022년 아이텀 게임즈 인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메타버스가 유행하면서 아이텀 게임즈를 인수했는데요. 아이텀 게임즈가 발행했던 코인 아이텀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지갑 개발사까지 인수해 합병을 진행하면서 아이텀이 큐브를 거쳐 펜시로 재편됐습니다. 네, 같은 과정에서 아이텀 게임즈는 메타버스 월드로 사명을 바꿨고, 넷마블은 본사 측의 마블엑스와 FNC 측의 메타버스 펜시라는 투트랙 구조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펜시 쪽은 힘을 잃는 그런 분위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열기가 식고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펜시 쪽 사업 동력도 약해졌습니다. 실제로 펜시는 여러 차례 리브랜딩과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뚜렷한 반등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넷마블 FNC의 경우 202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원화마켓 중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온 코인원에서도 거래를 종료하면서 관련 사업
사업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앞서 해외 거래소 게이트에서 펜시가 상폐된 이후 국내에서는 코인원만 남아 있었는데 이마저도 거래가 중단된 겁니다. 펜시와 달리 마블엑스는 아직 명맥을 좀 이어가고 있나요? 네, 넷마블 입장에서는 두 축 가운데 마블엑스가 상대적으로 본사 전략과 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게임 IP와의 연계, 글로벌 파트너십, NFT나 생태계 확장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넷마블은 최근 몇 년간 선택과 집중 기조 아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왔는데 블록체인 역시 펜시보다는 마블엑스 중심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마블엑스는 지난해 이뮤터블과 협력해 약 287억 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넷마블의 전체 실적 흐름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넷마블은 2021년엔 영업이익 1,510억 원을 냈지만 2022년에는 1,087억 원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본업인 게임 실적이 흔들리면서 신사업은 더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펜시처럼 성과가 불확실한 영역은 정리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022년부터 적자를 내면서 펜시를 접고 이런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최근 넷마블의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넷마블의 실적은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 3,52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5년에요. 네, 2023년 적자였다가 이제 2024년에 흑자 전환을 한 후 지난해에도 3,52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셈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개인 본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다 보니까 개인 성장에 더 집중하겠다는 게 넷마블의 전략입니다. 이런 구조조정의 효과도 이런 실적에 분명히 나오겠네요. 게이트에서 펜시를 상폐를 했고 코인원도 남아 있었는데 네. 코인원도 최근에 상폐를 네. 했고 펜시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펜시 사업 종료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넷마블이란 이름을 믿고 투자했지만 코인원 상장 폐지 이후 사업 정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 SNS가 장기간 방치되고 별도의 소통 창구도 사실상 닫혀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 사업 철수만큼 설명과 소통의 부재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상폐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정리 매매를 하고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사업을 청산한다 그러면 청산한 뒤에 그 남은 자산들을 배분을 해주는 그런 배당, 청산 배당을 해주거든요. 이런 코인도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코인은 만약에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종료를 해버리면 다른 거래소로 지갑으로 옮겨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넷마블의 펜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없으면 그렇죠. 그거는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약간 지금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네, 네. 휴지 조각이 된다고 그랬는데 펜시의 그 가격 변동, 뭐 상장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어요? 네, 펜시의 경우 상장 초기 117원을 기록했다가 네. 2022년 12월 13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지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0.2원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식하고 다르게 코인은 0점 몇 원 이런 단위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그런 0점대의 거래가를 유지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상심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넷마블의 이번 재편은 블록체인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기보다는 투 트랙 가운데 하나를 접고 마블엑스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열풍 속에서 시작한 실험이 이제는 수익성과 확장성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에 대한 소통과 시장과의 소통 이쪽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 넷마블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